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글은 이미 결제를 실현했고 애플은 본격적으로 움직였고 머스크는 송금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려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이코인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건 그냥 암호화폐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누가 움직이고 누가 허락하고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 판을 누가 설계할 것이냐는 싸움이에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애플, 구글, X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더 빠르게, 수수료는 더 낮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안에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건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어요. 플랫폼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돌아간다는 것. 애플의 생태계, 구글의 API, 머스크의 엑스머니, 그 안에서 움직이려면 그들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 여기서 파이코인을 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파이코인이 탈중앙화된 코인이라고요. 하지만 냉정히 보자면 아직은 아닙니다. 코어팀이 KYB를 승인하고 생태계를 설계하며 상장과 활용 범위를 결정하고 있죠. 분명 중앙화된 구조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파이코인이 이들과 다를 바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파이코인의 강점은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지금은 코어팀이 주도하지만 이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통제에 가깝습니다. KYB도 단순히 누굴 차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사람, 이 비즈니스는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사용자를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이코인은 누군가의 사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실험하는 집단 경제라는 점.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도 거래하고 바꾸고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파이코인의 실물 거래 생태계는 애플페이 같은 시스템과 어떻게 다를까요? 정말 경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애플페이로 결제하는 것과 파이코인으로 거래하는 것,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애플은 결제의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글로벌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붙여서 수수료도 줄이고 실시간 송금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멋지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하나의 조건 위에 있습니다.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이폰, 애플 계정, 애플 인증된 국가, 애플이 승인한 거래. 그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그 시스템에서 퇴장당하게 되죠. 이제 파이코인을 봅시다. 누구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갑을 만들 수 있고 누구와도 직접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일부 거래 방식은 체감상 느릴 수 있고 가치는 변동성이 있으며 아직 법적 안정성도 부족하죠. 하지만 파이코인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진짜 사용자, 진짜 거래, 진짜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 의류, 전자기기, 그리고 자신이 만든 제품들을 파이코인으로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요. 이쯤에서 KYB 시스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것도 중앙화 아냐? 맞습니다. KYB는 지금 분명히 코어팀이 운영하는 중앙화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차단이 아니라 검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파이코인을 이용한 스왑 서비스를 만들거나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KYB를 통과했다는 건 그 기업이 실존하고 사기 위험이 없으며 사업적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뜻이죠. 일반 상점은 KYB 대상이 아니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적 구조에 KYB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신뢰는 중앙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용은 결국 우리 사용자들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애플페이는 완성된 기술이고 파이코인은 진화하는 경제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앨런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엑스머니 시스템은 과연 파이코인과 비슷한 방향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일까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바꾸고 만든다는 엑스머니, 이건 단순한 결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금융 제국이 될 수도 있죠. 머스크는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플랫폼이 아닌 사람과 돈이 동시에 흐르는 슈퍼앱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건 스테이블 코인과 송금 기능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송금 면허를 다수 취득했고 블록체인 기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죠.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 정도면 머스크가 게임 끝내는 거 아냐? 그럴 수 있어요. 그가 가진 자본, 기술력, 유저 베이스는 파이코인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구조입니다. 엑스머니는 결국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계정은 X에 의존하고 정책은 머스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고 거래는 X 서버를 통해 통제됩니다. 다시 말해 내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플랫폼이 허락한 만큼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반면 파이코인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플랫폼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만드는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물론 지금의 파이코인도 완전한 탈중앙화는 아닙니다. KYB도 중앙에서 승인되고 코어팀이 생태계를 관리하죠.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엑스머니는 점점 더 통제 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파이코인은 점점 더 참여 가능한 경제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언젠가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이쯤에서 잠깐 정리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애플의 완성형 결제 시스템, 파이코인의 자생형 실물 경제, 그리고 머스크의 엑스머니라는 통합 금융 플랫폼을 봤습니다.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 안에 파이코인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독립적인 길을 고집해야 할까요? 구글, 애플, 머스크의 결제 시스템 속에 파이코인이 들어간다면 그건 성장일까요? 아니면 종속일까요? 생각해봅시다. 만약 구글이 파이 지갑을 안드로이드에 기본 탑재한다면, 엑스머니가 파이를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열어준다면, 애플이 파이 사용자에게 인증된 결제 권한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선 편하겠죠. 더 많은 가게,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회. 그건 확실히 폭발적인 확장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주 조용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플랫폼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지금 파이 생태계의 중심에는 KYB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거래소나 디파이 같은 사업 구조 전체가 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중앙 통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KYB 또한 코어팀의 기준에 따라 사업 검증이 이뤄지는 구조죠.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제어가 아닙니다. 사용자를 보호하고 실물 기반 경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검증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작은 중고 오토바이 가게가 파이코인을 받습니다. 이 가게는 KYB 같은 공식 인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신뢰와 실제 거래 이력 덕분에 사용자들이 기꺼이 그곳에서 파이로 거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태계가 머스크의 엑스머니, 구글의 월렛, 애플의 스토어 안에 들어간다면 파이코인은 하위 수단이 아닌 자체적인 실물 경제 네트워크를 가진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건이 있어요. 바로 파이코인이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문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협력하고 어디까지는 지켜야 할까?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파이코인의 철학과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다음은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정책으로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제국과 사용자들이 손수 만들어가는 파이 생태계. 과연 진짜 강한 쪽은 누구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가 설계하고 파이코인은 사람들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강한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명확한 규제를 만들고 있고 테크 기업들은 이를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죠. 애플은 카드사를 뛰어넘고 구글은 스테이블 코인 실결제를 시작했고 X는 글로벌 송금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릅니다. 강력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은 정책이 보증합니다. 반면 파이코인은 어떤가요? 정부의 보증도 없고 은행의 승인도 없으며 제도권 안에서 공식 통화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아직 코어팀의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 중앙화 상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신뢰로 실물 거래, P2P 네트워크, 직접 운영 마켓을 만들고 있죠. 이건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 현실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물어봅시다.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강한 걸까요? 맞아요. 지금은 훨씬 빠르고 안전하죠. 하지만 거긴 변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책 변화, 정부의 입장 전환, 정치적 불안정, 그 모든 게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파이코인은 느리지만 통제할 수 없는 사용자 주도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중앙이 멈춰도 거래는 계속되고 정책이 막혀도 커뮤니티는 돌아갑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이 경제의 일부다라는 감각, 그게 파이코인의 진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존재 방식의 대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빠르고 안전하지만 언제든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과 불완전하지만 멈추지 않는 커뮤니티의 힘.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이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일까요?